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 관련된 조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2024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해서 최근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가 지분 쪼개기가 뭔지는 아시죠? 기존의 아파트에 부속된 부대시설인 상가에 지분을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가가 건물 하나라고 한다면 층이 여러 개 있겠죠? 그 중에 그 상가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층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전유 부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전유 부분을 또 지분을 사는 겁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해 핫한 그 서울 서초구 반포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상가 지분이 5평, 6평짜리 상가 하나에 지분이 막 100개씩 들어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주냐 마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 아파트의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상가를 분양받는 거는 도정법상 아주 문제가 없어요. 원래 그렇게 받는 거니까.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죠. 몇 조냐면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보면요.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놨습니다.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규정돼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상가를 지분을 막 쪼개가지고 하나에 100명씩 있어가지고 정관 규정이 있기만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를 최소 분양 단위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니까 비싸다고 치고요. 한 10억이라고 쳐봅시다. 그 10억이면 상가를 가진 내 지분이 그 10억보다 크기만 하면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다만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부대 시설을 짓지 않으면 상가를 짓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상가를 짓지 않으면 그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10억이면 보통 상가를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. 왜냐하면 한 층을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한 층의 절반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층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상가의 가치가 아파트 최소 분양 단위 가액을 넘는 경우 잘 없습니다. 없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죠?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. 그러니까 정관에서 그 비율을 만약에 0.1이라고 한다면 그 최소 분양 단위 가액 그 10억보다 0.1, 10분의 1만 넘으면 돼요. 그러니까 10억에 정관에 만약에 0.1로 적혀 있으면 내 상가 지분이 1억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전유 부분을 다 가져야만 된다고 안 적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분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만약에 상가 하나가 가치가 5억짜리인데 그걸 5명이 가지고 있으면 나누기 5 해가지고 1억이 되잖아요. 근데 최소 분양 단위 금액이 10억인데 정관에 0.1로 적혀 있다. 그러면은 1억 이상 되는 거니까 나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심지어 그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 중에 이 정관에서 비율을 0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면은 그냥 다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, 이제. 이렇게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 좋은데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상가 지분을 갖다가 몇십 명씩 가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파트 분양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양받을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지죠.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평수나 원하는 층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투기의 대상이 되잖아요. 이제 1억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분양권이 나오니까 지분을 1억에 사가지고 막 10억에 팔고 이렇게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.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분양받게 되면 20억, 30억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1억짜리를 5억, 10억에 산단 말이죠. 이제. 그래서 이 문제가 많아서 법이 바뀌었습니다. 2024년 1월에 제77조 제1항 5호가 신설됐습니다.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있어요.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보면 이제 정비구역 계획이 지정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이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쭉 가는 가운데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그 전에 권리를 이 동네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만 분양권을 주겠다고 지정하는 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거든요.
보통 이제 정비구역 지정일이 보통 많이 되고 요즘 뭐 신통기획이다, 뭐 뉴스테이드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정비구역 지정일인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동네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의 목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다 이제 분양권 인정해 주는 건데 그 전에 상가 지분을 쪼개든 어쨌든 이거는 정비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투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인정하겠다 이거죠.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에 이 전유 부분을 쪼개는 사람들, 그러니까 상가 지분을 쪼개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겠다. 이거는 이제 분양권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. 2024년 1월 30일 이후에 전유 부분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, 그러니까 작년 1월 31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쪼개서 지분을 가지게 된 사람은 설사 그 지분 가치가 아파트 최소 분양 규모 가액에다가 정관에서 정하는 그 비율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, 이거 부동산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내가 상가 지분 딱 사놨는데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분양 신청 자격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. 왜? 그 쪼갠 게 2024년 1월 30일 이후에 쪼개졌기 때문에 안 된다,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언제 분할이 되는지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벌써 2025년이니까 지금 쪼개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부동산들이 어떻게 소개할 수 있냐면 이거 재작년, 그 작년에 된 거예요. 이거 사시면 돼요 하는데 날짜를 잘 봐야 돼요. 등기부에 보면은 지분이 쪼개져가지고 등기가 된 날짜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. 자, 정리를 하자면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. 작년에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전유 부분을 이제 권리 산정일 이전에 이제 쪼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가 지분 쪼개기 했다고 한다면은 분양권이 없다. 아파트 분양 못 받게 돼 있다. 이거는 2024년 1월 30일 이후에 시행되는 거다. 그래서 등기부를 잘 보시라라고 한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 등기부 잘 봤더니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쪼갰고 뭐 해가지고 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부동산 들어갔더니 맞다고 해요.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다. 이게 이제 작년 5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, 그러니까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상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예 아파트를 분양 못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. 하지만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다. 이 두 개를 알고 상가 지분 쪼개기 또는 상가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고 분쟁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